여러분, 평생 책만 파고들던 사람이 갑자기 목숨을 건 모험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요, 정말 평범했던 한 농장주의자 학자가 진짜 말 그대로 행동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삶의 현실 속이 아니라 품사들 사이에서 살아왔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주인공 올리버 휘트먼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딱 보여주죠. 삶의 현실이 아니라 품사들 사이에서 살았다니 정말 책벌레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엄청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우리 주인공 올리버 휘트먼이 살던 조용한 세상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책, 특히 고대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시집을 자기 인생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그런 조용한 시골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라는 사람의 세상은 헤냐즈 농장이 전부였던 거죠. 뭐 나름대로 기술이라면 기술이랄까? 말을 타거나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주변 몇 마일 정도 되는 길은 눈 감고도 다닐 정도로 훤히 꿰고 있는 거. 딱 그 정도였어요. 책과 자연, 그게 그의 세상의 전부였고 그 밖의 경험은 글쎄요, 아예 없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고요한 평화가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군인들에게 쫓기는 아름답지만 위험에 처한 한 여인이 나타나면서 올리버의 세상에 거대한 모험의 종이 울리게 된 거죠. 여기서 두 주인공의 차이를 보면 이게 정말 재밌어요. 한쪽은 헤냐지 농장의 시골뜨기 올리버 휘트먼, 다른 한쪽은 브록튼경 같은 막강한 권력자에게 쫓기는 세상 물정에 밝은 마가렛 웨인플리트. 이 둘의 만남은요,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쾅 하고 부딪힌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올리버의 내면에 불이 붙습니다. 악당 브록튼경이 시골뜨기 피라고 비웃자 그 모욕적인 말이 독화살처럼 마음에 깊이 박힌 거예요. 그는 결심하죠. 내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로 한 올리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온갖 위험과 변장, 그리고 아슬아슬한 탈출을 겪으면서 책 속의 학자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영웅으로 조금씩 단련되어 가는 거죠. 아니, 평생 책만 보던 학자가 가짜니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변장술을 익히고 노상강도인 척 연기도 하고 심지어 노련한 용기병들을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복잡한 궁중 정치판까지 헤쳐나가야 하죠. 정말 상상도 못할 변화 아니겠어요? 이들의 여정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마가렛을 몰리 브라운이라는 하녀로 위장시키고 낡은 학교 담벼락을 넘어 겨우 도시를 빠져나왔는데 세상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노상강도치까지 하게 되고 심지어는 본이 프린스 찰리의 혁명군에 합류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죠. 이런 올리버를 보면서 마가렛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을 보면 꼭 비엔나에서 본 마술사 같아요. 빈 모자에서 토끼랑 장미를 꺼내던 이 스테퍼드 쇼가 당신의 마술 모자인가 봐요. 이 말 한마디에 올리버의 놀라운 지략에 대한 마가렛의 감탄과 신뢰가 그대로 담겨 있죠. 올리브의 기지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모든 모험이 언제나 해피엔딩일 순 없잖아요.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영웅의 마지막 시험 때라고 할 수 있죠. 체포, 그리고 추방,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결국 끈질긴 브록튼경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메리카 식민지 보스턴으로 추방당하죠.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며 소식을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든든한 친구인 프리크 씨가 그를 영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드디어 돌아올 기회를 잡게 됩니다. 올리버가 사랑하는 고향과 마가렛과 떨어져서 외롭게 보낸 시간이 무려 10달입니다. 숫자 10. 이 숫자가 그가 견뎌냈을 고통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돌아온 곳은 조용했던 농장이 아니었어요. 바로 런던의 화려한 사교계 파티장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였다면 어쩔 줄 몰라 했을 그곳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닐고 있다는 사실이죠. 떠날 때의 그 학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길었던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연 영웅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품사들 사이에서 살던 조용한 학자였던 예전의 올리버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용기병 대위, 행동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책과 농장으로 설명되던 한 남자가 이제는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값진 경험으로 자신을 증명하게 된 거죠. 그의 변화는 마가렛이 꾼 꿈이야기에서 가장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내려달라고 빌었는데도 당신은 날 내려놓지 않았어요. 너무 지치고 내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 안고 갔죠. 이 말이야말로 두 사람이 함께한 여정의 무게와 그 속에서 싹튼 깊은 유대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닐까요? 결국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땅도, 명예도, 그리고 마침내 유먼 모험가 올리버 휘트먼은 마가렛과 함께 자신의 집 헤냐지로 돌아오죠. 그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모험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올리버의 이 여정을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시련이 오히려 진짜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